자, 우선 779번 보시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방정식. 그러니까 얘는 문제가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다 모아놓으면 하나의 도형이 될 건데 그 모아놨다라는 거의 의미가 자취인 거야. 그러니까 같은 거리에 있는 점 하나가 아니라 점의 모임. 그래서 이 자취라는 것은 이런 점들을 모은 것, 모은 도형. 그리고 그때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니까 그거의 방정식으로 그냥 나타내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결론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점 A랑 B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이 필요한 거니까 그 점의 자취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 점을 미지수로 잡는다는 얘기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로 놓는 거, 방정식 활용해서 그런 거 했었죠. 이거는 방정식 활용처럼 문제를 풀면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점을 임의로 P라고 놓고요. 그 점을 X, Y라고 놓을 거야. 그러면 나는 이 X, Y가 만들어지는 도형이 궁금한 건데 나와 있는 조건은 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조건만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P라는 점은 A랑 B에서 똑같은 거리에 있어야 하므로 그래서 AP의 길이랑 BP의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 AP랑 BP가 같으면 AP 길이 구하고 BP 길이 구할 때 루트가 들어가니까 제곱해도 같겠죠. 그래서 제곱한 거가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AP 길이는 x-1의 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BP 길이는 x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이다. 그래서 이거를 양변 전개해서 간단히 나타내면 왼쪽에 있는 답처럼 이렇게 하나의 직선이 나올 거다라는 거의 의미예요. 자, 근데 이 직선이 의미하는 바가 결국에 2x-4y 더하기 3이라는 0이라는 방정식이 생기는데 여기 있는 이 x가 내가 처음에 설정한 자취의 x좌표 그러니까 y도 자취의 y좌표 그러니까 임의의 x, y들이 다 모이면 이렇게 생긴 하나의 도형이 될 거란 얘기야. 그래서 결론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자취에 있는 그 변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변수를 x, y라고 놓은 거잖아. 그 변수 x, y로 표현한 식을 구하면 되는 문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취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그래서 자취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는 항상 이 두 가지 공식 같은 게 있어. 자취방정식을 구할 때 뭐 이론책 여기 있는 내용에서 보면 자취방정식을 구하는 순서 요거 거기서 첫 번째는 너희가 찾아야 되는 임의의 점 있죠? 그것을 무조건 x, y라고 놓는 거야. 근데 그 임의의 점은 그냥 아무거나가 아니라 정말 너희가 구해야 되는 그 자취 있지. 그러니까 그 자취의 임의의 점을 x, y라고 놓고 그리고 나서 문제에 나와 있는 그 조건이 있을 거야. 그 조건에 따라서 그냥 관계식을 구하기만 하면 그게 자취 방정식이다야. 그래서 그냥 별거 아니죠. 너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자취를 x, y라고 잡고 그 조건을 이용해서 x, y의 관계식을 세운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마치 방정식 활용처럼 식만 세우면 끝나요. 미지수 정하고. 자, 그런데 이 자취 방정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 그래서 그 두 가지 유형을 보려고 하는데 자, 방금 봤던 거 다시 한번 가볼게요. 풍산자 책으로. 자, 방금 봤던 거 이런 것처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자취를 미지수로만 그냥 이렇게 세워버리면 x, y 그리고 나와 있는 조건으로 식만 세우면 답이 딱 나오는 케이스가 첫 번째야. 이거. 자, 그런데 이것처럼 답이 딱 나오지 않고 뭔가 미지수 하나를 더 잡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여기 783번. 자, 지금 풍산자에 있는 783번을 보시면 결론은 얘도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자취의 방정식 누구의 자취냐면 Q의 자취 방정식을 구할 거야. 그러니까 Q의 자취 방정식을 구할 거니까 당연히 Q가 X, Y가 되는 거야. Q의 자취를 구할 거기 때문에 자, 근데 내가 Q를 구하려고 봤더니 Q라는 애는 선분 AP의 중점이래요. 그러면 Q를 구하려면 적어도 A점의 좌표랑 P점의 좌표를 두 개를 다 알아야 돼. 근데 문제에는 A점의 좌표가 2,1이라고 나왔지만 P는 안 나왔단 말이야. 자, 이런 케이스가 바로 두 번째 케이스인 거야. 첫 번째 뭐냐면 A점의 좌표는 제시가 되었어. 근데 나머지 내가 그 조건식을 세우려고 봤더니 그 P라는 좌표가 안 나왔어. 그러면 이것처럼 P라는 좌표를 모를 때는 P점의 좌표를 또 다른 미지수로 잡으면 돼요. 근데 그 미지수의 종류는 X, Y만 아니면 되거든.
그래서 뭐 그냥 간편하게 A라고 놔볼게요. X좌표를. 자, X좌표를 뭐 A, B 이렇게 놔도 되는데 직선 위에 점이 있다 그러거든. P라는 것은 X 더하기 1이라는 직선 위에 점이 있기 때문에 X좌표가 A면 Y좌표가 A 더하기 1이 되죠. 집어넣었을 때. 그럼 이렇게 놓고 미안해. A 더하기 1로 놓으면 안 돼. 그러면 식이 변형이 안 된다. A, B 이렇게 갈게요. 자, A, B 이렇게 놓을게요. 미지수로 그냥 잡을게. 자, 그러면 얘를 A, B라고 놓으면 P라는 점은 이 직선 위에 점이기 때문에 A, B를 이 직선식에다가 대입을 해도 이 등식은 참이겠죠. 그럼 그 직선식에다 대입을 하면 B는 A 더하기 1이라는 관계식이 생겨. 자, 그래서 너희가 찾고자 하는 그 자취방정식은 누구를 토대로 구하는 거냐면 이거를 토대로 XY로 자취방정식을 구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방법 볼게요. 자, 문제에서 Q라는 애는요. A랑 P의 중점이래. 그러면은 너희가 찾고자 하는 Q점은 A, P의 중점이니까 직접 중점을 구해. 그러면 A랑 P의 중점 구하려면 2분의 2 더하기 A. 그게 X좌표니까 Q의 X좌표인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Y좌표 2분의 1 더하기 B. 그게 바로 Q의 Y좌표니까 Y가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지금 관계식이 두 개가 생기죠. 근데 이 관계식을 가지고 어떻게 변형해야 되냐면 내가 알고 있는 A랑 B의 관계식, 아까 우리 P점을 대입한 요 관계식 있죠? 여기 식에다가 나는 요거를 변형해서 넣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식을 A 는 꼴로 바꿔야 되고 두 번째 식도 B 는 꼴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것을 A 는 꼴로 바꾸면 아마도 2x-2가 나오고 두 번째 거는 2y-1이 나올 거야. 그럼 나는 아까 우리 별표 쳤던 그 공식에다가 B 대신에 2x-2를 B 대신에 2y-1을 A 대신에 2x-2를 집어넣으면 2y-1은 2x-2 더하기 1이 돼서 결국에는 x랑 y의 관계식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2x-2y는 0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래서 2x-2y는 0이면 결국에는 y는 x인 거니까 너희가 찾고자 하는 q의 자취방정식이 바로 얘다라고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나와 있는 관계식을 이용해서 그걸 이용해서 너희가 찾고자 하는 자취방정식을 표현하면 되는 건데 결론은 너희가 자취방정식에 있는 그 q의 자취를 구할 때 Q의 자취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Q의 X좌표, Y좌표를 XY라고 놨듯이 그 XY를 표현한 관계식이 필요한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AB 관계식을 아니까 AB 관계식을 이용해서 A 대신에 X로 B 대신에 Y로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관계식을 대입해서 너희가 찾고자 하는 자취의 방정식꼴로 모양을 바꿔주는 거. 얘가 바로 두 번째 유형이에요. 그래서 자취방정식은 크게 첫 번째 거 아까 봤던 그 스타일하고 요거 나와 있는 두 번째 스타일 이렇게 두 가지가 다야. 이게 그래서 자취방정식은 그냥 x, y라고 잡고 풀면 풀리는 스타일. 그 다음에 요것처럼 얘처럼 다른 미지수를 또 하나 잡아서 풀어야만 풀리는 스타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자, 그래서 그 위에 거 한번 문제를 볼 건데 782번도 1번. 자, 얘도 너희가 그럼 이제 문제를 보고 얘가 첫 번째 케이스인지 두 번째 케이스인지를 판단할 때에 구하는 게 뭐냐면 두 점에서부터 거리의 비가 2대 1인 자체의 방정식을 구하거든. 그럼 거리의 비가 2대 1인 걸 구하는 거니까 2대 1이 되는 그 점을 내가 만약에 P라고 놓는다면 그것을 X, Y라고 미지수를 잡는 것까지는 똑같고 근데 얘가 2대 1이라는 것은 결국에 AP 대 BP가 2대 1인 거니까 이 중에서 내가 모르는 좌표가 있는가 봐봐. AP 길이 구하고 BP 길이 구할 때 필요한 게 다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A점 좌표 나왔고 B점 좌표 나왔고 P도 설정이 됐지. 그럼 얘는 다 있으니까 얘는 첫 번째 케이스로 그냥 풀려.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처럼 그냥 풀리니까 AP 길이. 그럼 AP 길이는 x-3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의 루트가 있죠. 그 다음에 BP 길이. 자, BP 길이는 x-9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의 루트가 있는 거고 그것이 2대 1.
자, 그럼 이거를 루트를 벗기려면 양쪽을 제곱하시면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얘를 루트를 안 씌우고 이 비율 자체를 제곱해서 들어가도 돼.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2대1이 아니라 4대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곱해서 간단히 정리하면 이 답처럼 원의 방정식이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거리의 비가 2대1인 점의 자치 방정식을 구하면 얘는 늘상 원의 방정식이 될 거다.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지금 풍산자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뭐 아폴로니우스의 원 이런 말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우리 요거 내신 대비 할 때 설명을 좀 할게. 오늘 우선 진도를 좀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서 그거 먼저 하고요. 이거는 지금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이렇게 자취방정식으로 너희가 구해주면 돼. 참고로 여기 279쪽은 굳이 하진 않을 거예요. 얘가 요즘에는 자취방정식이라고 해서 교과과정에 막 나오지는 않아서 얘는 그냥 뺄게요. 요거는 교과과정에 아마 안 들어갈 거야. 279쪽은 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필수 확인 문제 중에서 이제 너희가 뭐 해보냐면 저번에 이걸 했나? 했는지 모르겠다. 이거 저번에 했니? 내가 안 시켰지? 앞에 것만 시켰구나. 그러면 이거는 이것만 해. 794번. 지금 794번이랑 아니다. 바꿀게. 요거 두 개를 풀게요. 782번하고 784번. 요 두 문제 한번 먼저 풀어보자. 자, 그러면은 자취방정식까지는 했고 자취방정식이라는 게 지금 풍산자에서 봤었던 스타일처럼 자취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해서 나오는 게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그런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도 하거든. 자취라는 말이 안 붙어져 있어도 그게 결국에 자취방정식인 거를 너희가 알아채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오늘 숙제로 나가는 부분처럼 예를 들어 이런 것도 494번과 같은 것도 방금 했던 그 유형이랑 똑같지 이것도. 그래서 지금 2대1인 점의 자취가 원이 나타날 거다라고 했고 그럼 그 원의 방정식을 너희는 자취 방정식으로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원의 방정식을 찾는데 그걸 바로 자취 방정식처럼 구하면 이거로 자취 방정식으로 원의 방정식을 구하면 그 원의 방정식이 나왔을 때 반지름을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반지름의 길이나 아니면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이렇게 움직인 점의 자취의 둘레 길이 구하시오. 혹은 자취의 뭐 넓이, 만들어지는 자취란 도형의 넓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원인 거 확실하니까 둘레 길이나 넓이나 반지름 이용하면 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문제 자체에 자취 방정식을 구하라고 대놓고 나와 있진 않아도 너희가 이런 것을 방정식이 필요하다. 그 자취의 방정식이 필요하다면 다 자취 방정식으로 식을 세워서 구하고 그리고 문제에 맞는 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 자, 그러면 자취 방정식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의 위치 관계 갈 건데 자, 우선 첫 번째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이론책 90쪽. 자,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세 가지 우선 그림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 너희가 이제 평면에다가 원을 그린다면 여기 이 원에다가 원을 그리고 이제 직선을 하나를 추가적으로 그려볼게요. 자, 이 원에다가 내가 직선을 그릴 건데 그 직선은 이 원과 두 점에서 만나게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게 그러니까 원하고 이렇게 접하는 상태 한 점에서 만나게도 그릴 수 있겠고 혹은 만나지 않게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거,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만나지 않게. 요거 말고는 더 그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원하고 직선은 최대 두 점에서 만날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의 세 종류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원하고 직선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접할 때 먼저 볼까요? 접할 때. 자, 접할 때. 자, 원하고 직선이 접한다라는 건 원의 중심이 만약에 O라고 했을 때 그 접할 때 생기는 접점이 있지. 그 접점을 T라고 생각하면 OT를 연결했을 때 당연히 접점까지의 우리는 선분을 내린 거니까 얘는 수직관계에 있겠죠. 자, 수직관계다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원의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를 내가 D, 그러니까 점직거리 이용하는 공식 있죠. 그걸 이용해서 D를 구하면 그것이 원의 반지름 R과 똑같을 거다. 자, 그러면 접한다라는 거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랑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서로 같을 거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만나지 않는 경우 볼게. 원하고 직선이 만나지 않는 경우는 얘는 이렇게 쭉 연결했을 때 똑같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했을 때 그때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가 반지름보다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점직거리와 그 다음에 반지름의 크기로 우리는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고, 자, 위쪽에 이제 두 점에서 만날 때도 생각해 볼게. 자, 그럼 원하고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D라고 놨을 때 그게 원의 반지름 R보다는 작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판단하는 것의 기준이 점직거리와 반지름 길이. 그러니까 왼쪽 나와 있는 멘트 중에서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를 D라 할 때 얘가 바로 점직거리죠. 원의 중심부터 직선 사이 거리. 그걸 토대로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D가 R보다 작다. 접한다는 것은 D가 R이랑 같다. 만나지 않는 것은 D가 R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위치 관계를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너희가 알다시피 접한다, 만난다, 혹은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하는 것들은 판별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래서 판별식으로 연립했을 때 0보다 크고 0이고 0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 하지만 지금 원 같은 경우는 판별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 식이 너무나도 길거든. 그러니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말고도 원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다 판별식은 가급적 쓰지 않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은 안 쓰고 너희는 D랑 R의 관계, 요거 D랑 R의 관계 이용해서 식서버릇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원이 조금 응용이 되다 보면 더더욱 D랑 R 관계로 문제가 다 풀리거든.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항상 D랑 R로 푸시고요. 판별식을 제발 쓰지 마실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로 이제 범위 구하는 거 간단 연습해보고 나서 접선 방정식으로 넘어갈게. 자, 우리 풍산자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에 여기 개념에서처럼 판별식 쓰지 말라고 했고 D는 R 관계로 문제를 풀 거예요. 다 이걸로 풀 거야. 자, 그래서 지금 795번 보면 795번. 자, 얘는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자, 그러면 원을 임의로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러니까 처음에 너희가 공식을 막 굳이 외우지 않아도 그림만 그려보면 쉽게 알 수 있다고. 자,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리면 원의 중심과 그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데 그 거리는 반지름보다 작다. 얘가 1번 풀 때는 D는 R보다 작다. 그 다음에 2번은 접할 때니까 당연히 이렇게 접할 때면 D는 R과 똑같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는 만나지 않을 때. 만나지 않을 때는 원하고 직선하고 안 만나려면 이때는 D가 반지름보다 큰 거죠. 자, 결론은 나는 나중에 식을 세우는 건 나중이고 첫 번째는 D를 구하는 게 먼저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점직거리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럼 점직거리라는 것은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주어져 있는 직선을 x-y 더하기 k는 0이라고 모양 바꾸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 0,0 사이의 거리 d. 그러면 얘는 루트 2분의 0,0 집어넣으면 절대값 k죠. 자, 그럼 얘가 이제 d가 되는 거고 그럼 두 점에서 만날 때면 1번 루트 2분의 k가 r보다 작다인데 r이 지금 1이지? 그러면 r보다 작다.
절대값 K예요. 자, 그러면 얘가 절대값 K는 미안해. R 대신에 1 쓸게요. 이렇게. 자, 그럼 절대값 K는 루트 2보다 작다니까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고 루트 2보다 작다 나오겠지. 자, 절대값 풀 때 뭐보다 작다이면 사이 범위 나오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접할 때. 자, 접할 때는 D랑 R이랑 같은 거니까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1이 되는 거. 따라서 절대값 K는 루트 2가 되는데 K 값이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두 가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나지 않을 때는 절대값이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1보다 큰 거니까 당연히 절대값 K는 루트 2보다 커서 이렇게 나올 때는 양쪽 범위 나오죠. K는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고 또는 K는 루트 2보다 크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자, 이렇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용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데 판별식을 쓰면 지금 이것처럼 풀이 과정이 꽤 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적 기본형이기 때문에 원에다가 이제 나중에 연립할 때 식이 간단하지만 되게 복잡한 식이 나올 수 있으니까 가급적 판별식은 쓰지 말자. 그 얘기야. 자, 그래서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 간단한 가장 기본적인 유형 하나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원하고 직선 사이 위치 관계를 조금 응용한 개념들을 좀 볼게요. 자, 직선과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자연수 m의 최소값. 자, 여기 있는 이 문제는 최대한 쉽게 나오는 건데 왜냐하면 자연수 m의 최소값이니까 그냥 m 이렇게 그 범위를 구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핵심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가 핵심인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에서 얘를 이렇게만 바꿔도 얘 이렇게 안 하고요. 이렇게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똑같은 말이거든. 기울기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만 바꿔도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져. 왜냐하면 기울기라는 멘트가 들어가면 너희가 왠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구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괜히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이 있지만 어쨌거나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가장 주요한 내용은 두 점에서 만날 때 이 뜻이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원하고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원하고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은 D는 R보다 작다. 그냥 이렇게 다 푸는 거야. 그런데 얘는 원의 중심이 0,1이죠. 그 다음에 반지름은 1이고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mx-y 더하기 3은 0 이렇게 바꾸면 D,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1하고 이 직선 사이 거리니까 집어넣으면 2 나오겠죠. 그럼 얘가 반지름 1보다 작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 풀어주면 양변에 분모 똑같은 거 곱해주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얘보다 크다가 될 거고요. 둘 다 양수니까 양변 제곱해도 어차피 상관없지.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요.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라는 2차 부등식 생기기 때문에 m 빼기 루트 3이랑 m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므로 m값은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고 또는 m값은 루트 3보다 크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 그래서 자연수 m의 최소값이기 때문에 자연수는 루트 3보다 클 텐데 루트 3이 대략 1. 얼마니까 최소값은 2. 이런 방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너희는 원하고 직선이 등장했을 때 가장 포커스가 뭐냐면 위치관계. 그 위치관계를 포커스로 잡아서 D랑 R 관계로 식 세워주면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799번도 한번 볼 텐데 요거는 이제 앞으로 원의 방정식 문제 풀 때 이런 걸 많이 할 거야. 거리의 최대랑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근데 얘는 누구랑 누구냐면 원 위의 점과 직선에. 그러니까 너희가 찾는 것은 원 위의 점과 직선의 거리의 최대 최소인데 자, 지금 직선이라는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10은 0이라는 것은 얘는 고정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직선의 위치는 안 바뀌어요. 쟤는. 근데 누구는 바뀌냐면 원 위의 점은 계속 움직이는 점. 그러니까 얘는 동점이 될 거야. 그러니까 저기 있는 이 위의 점을 만약에 내가 P라고 생각하면
P의 위치가 어디 있을 때 그 거리가 최대가 나오고 그 거리가 최소가 나오는지를 생각하면 쉬운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원과 그 다음에 직선을 그려볼 건데 아래 그림이 있으니까 그 그림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원의 방정식,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을 고정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냥 임의로 하나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직선의 위치는 바뀌지가 않아. 얘는 그대로 있어. 자, 그런데 원 위에 있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동점은 어디 있는 거냐면 이 원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이 P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그 P라는 점에서부터 초록색 직선 사이 거리가 가장 짧으려면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여기, 그러니까 초록색과 직선 사이 거리가 가장 짧은 P의 위치가 여기 있을 때가 최소가 되는 거고, 반대로 가장 길려면 P의 위치가 여기 반대쪽 위치에 있는 요 점일 때가 최대가 될 거란 얘기야. 그래서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원 사이의 거리가 가장 큰 지점과 그 다음에 가장 짧은 지점, 이렇게 해서 최대랑 최소를 이렇게 그림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 P라는 점은 원 위에 임의의 점이니까 저렇게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도 보면 가장 핵심이 결국에 최대거리나 최소거리나 다 누굴 토대로 나오는 거냐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인 요거, 이 보라색 선. 얘를 내가 D라고 표현해 본다면 결국에 최소 길이 파란색 선은 D에서 반지름만큼 빼면 되지. 요거 반지름. D에서 반지름만큼 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대 길이는 D에서 반지름만큼 더하면 된다. 자, 그래서 최대 거리랑 그 다음에 최소 거리를 이렇게 최대 거리, 최소 거리를 D에서 반지름 더하고 반지름 빼서 우리는 최대 길이, 최소 길이를 찾아낼 수 있다. 자, 얘를 막 공식으로 외울 게 아니라 너희가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래서 결론은 얘는 뭘 구하면 끝난다. D만 구하면 끝나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럼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만 구할게요. 그럼 원의 중심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랑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직선 요거 사이의 거리 구하면 루트 9에다가 16이니까 분모는 그냥 5일 거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 그래서 계산하면 얘가 D가 나오죠. 그래서 D를 구했더니 얘가 4 나오네. 그러면은 점직거리가 4니까 반지름이 지금 1이면 최소는 3, 최대는 5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최대 최소 거리 구하는 문제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이 될 거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지금 803번 방금 했던 거랑 원리가 같아서 얘를 먼저 보실게요. 자, 얘 또 똑같아. 얘도 마찬가지 1,2에서 1까지 이르는 거리의 최대값. 자, 그러면은 지금 아래에 있는 그림 또 보시면 바깥쪽에 있는 점을 1,2라고 치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이 3,4니까 이렇게 표현해 보면,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점에서 그 다음에 원까지 거리의 최대 최소 구하려면 얘도 똑같죠. 원의 중심과 그 점까지의 거리, 그거를 D라고 표현한다면 D를 구한 다음에 최소 거리는 여기, 이쪽. 그러니까 원과 만나는 원 위에 있는 점 중에서 가장 거리가 짧으려면 첫 번째 얘를 P1이라고 놓고요. 그 다음 최대 거리는 P2에 위치해야 되죠. 그러니까 최소 거리는 D에서 반지름 빼면 되고 그 다음에 최대 거리는 D에서 반지름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최대 최소 구하는 게 사실 유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거. 그래서 얘는 결국에 D만 구하면 되는데 그 D가 뭐냐면 1,2랑 얘 3,4 사이의 거리, 그게 바로 D가 되죠. 그 D 구한 다음에 최대 최소 반지름 빼고 반지름 더해서 이런 것들을 항상 그림을 그려서 생각하는 게 좋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01번. 801번은 또 다른 느낌의 문제인데 숙제 이게 있었나 모르겠다.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자,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라는 건 주어져 있는 너희가 찾고자 하는 그 직선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점이 있죠. 너희가 만약에 원을 그렸는데 그 원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그 직선은 반드시 원의 중심을 지나가야 되지.
그러니까 원의 중심을 지나가야 어떻게 그리던 원의 넓이는 2등분이 될 거니까.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4,2를 지나가면서 원의 중심, 즉 0,0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는 거예요. 801번은. 별거 아니죠?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봤는데 막 특별하게 많이 어려운 건 없어서 여기 필수 확인 문제 있는 거 몇 개 골라줄 테니까 이거 풀고 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 지금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것들만 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문제만 해볼게. 자, 이제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 구할 건데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막 되게 특별한 거는 아니고 너희가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라 나오면 말 그대로 원하고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니까 방금 배웠던 방법 있잖아. 그러니까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다. 그냥 이거로 다 푸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너희는 D랑 R 관계 이렇게 식을 세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원의 그 접선의 방정식이 구해지거든. 근데 그 접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는 조건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접선에 기울기가 주어져. 만약에 기울기가 3이다 이렇게 주어지면 그 기울기를 잡아서 y는 3x 플러스 b라고 잡으면 되잖아. 그 다음에 보통 원의 방정식은 항상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을 이렇게 잡아버리고 주어져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3x 마이너스 y 더하기 b는 0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이 있겠죠. 그 중심이 만약에 뭐 m, n이라고 놓으면 중심과 얘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라고 똑같다. 이렇게 그냥 식 세우면 B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 그래서 이제 이 직선의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주어지냐면 접점이 주어져요. 자, 접점이라는 건 이 그림에서 이 점을 T라고 놓으면 T점의 좌표가 나오는 거야. 만약에 T점의 좌표를 X', Y' 이렇게 놓는다면 이 접점의 좌표가 나오면 우리는 그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여기 있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하고 기울기는 모르니까 y-y''은 m 곱하기 x-x''이라고 식을 세울 수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 점을 지나가는 접선의 방정식. 이거. 자, 이렇게 식을 세운 다음에 똑같아. 여기 있는 식을 는형꼴로 만들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 찾은 다음에 그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다. 방법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처음에 시작하는 그 방법이 다를 뿐이지 얘가 풀이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주어지냐면 이 파란색 접선 중에서 기울기도 없고 접점도 안 주어져. 대신에 이 접선을 지나가는 임의의 한 점 P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P점, 임의의 한 점 지나갈 때 그럼 P점도 마찬가지. P점이 만약에 X', Y''이라고 놓으면 P점을 하나 지나간다. 그러면 그 점을 지나가는 접선의 방정식 그 위에서 문제 두 번째 거랑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랑 원의 중심 그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다. 다 이렇게 푼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어쨌거나 이제 원리는 D랑 R이 같다. 그걸로 모든 풀이가 끝난다는 소리예요. 그럼 D랑 R이 같다라는 걸로 모두 풀 텐데 그것의 차이점은 뭐냐면 처음에 직선의 기울기가 나오면 이런 그 기울기를 잡고 1차 함수처럼 식을 세우면 되고 기울기가 안 나오고 접점을 나오면 그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구하고 그 다음에 원밖에 한 점이 주어져 있어도 그 점을 지나가는 접선의 방정식으로 세워서 구하고 방법은 다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쭉 한번 예시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 우리 풍선자에 나와 있는 걸로 볼게. 예를 들어서 811번. 자, 811번 보시면 얘는 이 직선 위의 점, 원 위의 점 4,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래서 얘는 엄밀히 말하면 4,3이라는 것은 접점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접점을 지나가는 방정식, 그러니까 직선을 구할 거니까 너희가 그 방정식을 이렇게 세우면 되죠. y-3은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4. 됐지? 그럼 여기 있는 이 식을 이제 정리를 해서 는 0꼴로 바꿔주면 이 식이 mx-y 마이너스 4m 더하기 3은 0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럼 이 직선과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몇이냐면 1,2죠. 그리고 반지름이 루트 10이죠. 그러면 이제 너희는 찾는 게 이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그 둘 사이의 거리를 d로 구하시고요. d 그것이 반지름 루트 10이랑 같다. 이렇게씩 세우면 자연스럽게 m 값이 나올 거란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결국엔 접선의 방정식을 다 구해주는 건데 밑에 풀이는 좀 다른 방식을 쓰긴 했지만 요거 사실 밑에 있는 풀이로 하면 좀 더 편하긴 하거든. 근데 이제 계속 그냥 모든 접선의 방정식을 다 이렇게 푼다라고 생각하고 풀 거면 그냥 811번 동일한 방법으로 다 풀어주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 외우지 않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것도 볼게요. 813번. 자, 얘도 보면 똑같아. 기울기가 3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접한대. 그러면 얘도 똑같이 D는 R관계. 근데 너희가 찾는 그 접선이 기울기가 3이라고 나왔으니까 Y는 3X 플러스 B라고 놓고 그럼 얘를 능령꼴로 바꿔주면 3X 마이너스 Y 더하기 B는 0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직선과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 1,1 사이의 거리, 요거의 거리 D를 구한 게 반지름이 2죠? 2랑 똑같다. 이 식을 풀어주면 여기서 B 값이 나올 거야. 얘는 한 번만 해볼게요.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오른쪽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 루트 10분의 1,1 대입하니까 아마도 절대값 E-B 그것이 2. 따라서 절대값 E-B는 2루트 10이니까 E-B가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서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자, 그러면은 B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왜 두 개가 나오는지 생각을 했을 때 그럼 결국에는 얘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두 개가 나오는데 왜 두 개가 나오는가는 그 오른쪽 그림 보면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자, 뭐냐면 원이 있는데 그 원에서 기울기가 3인 직선 중에 하나를 위에 있는 빨간색 직선이라고 보면 당연히 그거랑 기울기가 똑같으면 평행하니까 평행한 반대쪽 위치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는 접선의 방정식이 늘상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 이거.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거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공식은 우선 넘어가고요. 자, 819번으로 갈게. 819번. 자, 819번. 자, 얘도 보면 지금 얘가 2,0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래. 그럼 얘도 마찬가지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이 여기 바깥쪽에 점이 있다고 칠게. 2,0.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여기는 2,0에서 여기 원에다가 그릴 수 있는 접선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얘는 두 개라는 게 그림 보면 느껴지시죠? 자, 그럼 얘가 접선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건데 얘 또한 어쨌든 간에 원의 중심과 그 접선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으로 똑같을 거니까 이렇게 식을 세운다고. 자, 그런데 그 접선의 식은 기울기는 뭔지 모르지만 2,0을 지나가니까 y는 m 곱하기 x-2 이렇게 식 세우면 될 거고 그럼 얘를 mx-y-2m은 0이라고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만들고요. 그리고 원의 중심이 0,0 그럼 0,0 사이의 거리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0 집어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2m 얘가 되겠지? 자, 그래서 얘가 반지름이 얼마냐면 루트 2네요. 따라서 절대값 마이너스 2m은 루트 2m제곱 플러스 2가 되죠. 자, 이렇게 절대값과 루트가 같이 있을 때는 양변을 제곱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러니까 왼쪽이 4m제곱이 되고 우변이 2m제곱 플러스 2니까 2m제곱은 이어서 m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해서 기울기가 두 가지 나오는 거. 그럼 접선의 방정식이 두 개 나오는 게 아까 처음에 우리 그림 그렸을 때 두 개 나오는 거 예측했었죠. 얘 아니면 얘.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 자, 여기까지 중에서 혹시 질문할 거 있는 사람? 자, 그러면은 얘도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은 나중에 알려줄 거야. 우선 방법적으로만 할 거라서 여기 필수 확인 문제에서 유형별로 하나씩 정도만 골라줄게. 825, 826, 얘는 응용이구나. 829, 827 이렇게 4개 하자. 자, 이거는 단순하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응용이 있어요. 뭐 평행하고 무슨 기울기 주어져 있는 거. 그 중에서 825번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나왔으니까 곧 기울기가 탄젠트 60도라고 주어진 거고요. 마찬가지 826번도 평행하고니까 결국 기울기가 주어진 거고, 그 다음에 827번은 3,1에서 그은 거니까 얘는 원밖에 한 점에서 주어진 거. 거기다 829번은 조금 응용이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 원 개념에서 마지막 파트. 원과 원의 위치 관계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은 개정이 되면서 내용이 다 삭제가 됐거든. 그래서 이 내용은 그냥 지우셔도 돼요. 두 원의 위치 관계 이거 모르셔도 되고, 이론책에 있는 91쪽 저 내용은 모르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공통접선의 길이라고 해서 이렇게 유형이 있는데 얘도 사실 공통 외접선이다, 공통 내접선이다라는 멘트는 몰라도 되는데 이렇게 그냥 푸는 방법이 있거든? 이런 문제가 주어지는 유형이 있어요. 이렇게 푸는 유형은 풀 줄 알아야 돼서 이거는 풍산자에서 연습을 하도록 하고 이건 이따가 문제를 풀어볼 거고 지금은 그냥 넘어갈 거야. 저거는 그냥 문제를 그냥 응용한 거기 때문에 개념만 원의 방정식만 알면 다 풀 수 있는 거라서 이따가 그냥 문제로 하나 경험할 거고요. 저것도 이제 내접선, 외접선이라 말이 사라졌기 때문에 안 보셔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 또한 사실은 이것도 교과서에 거의 없어. 이거는 거의 없는데 문제를 여기 첫 번째 거 말고 두 번째 거 개념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동그라미 2번. 이거 구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들은 생각보다 많이 나와.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요거는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1번은 그냥 가볍게 지나갈 거야. 요거는.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 개념. 얘가 가장 비슷한 게 이거랑 가장 비슷한 게 지난번에 우리 개념 설명하면서 그 직선의 방정식 하면서 직선 두 개가 있을 때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무수히 많은 그 직선들 구하는 공식 찾았었죠. 근데 그 직선이 L1에다가 K 곱하기 L2는 0. 이게 아마도 이 점을 지나가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대변했었어. 자, 그러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런 원의 방정식도 있을 거거든. 그래서 그 개념을 설명하는 게 3번의 동그라미 1번이에요. 근데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이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거 그냥 같이 설명하려고 해. 자,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 자, 두 원의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원이 두 개가 있는데 원 두 개가 이런 식으로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 두 개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 어쨌거나 예를 들어서 한 점에서 만난다 치면 여기 있는 이 한 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 무수히 많은 거 알죠? 이렇게도 그려지고 이렇게도 엄청 많죠. 그죠? 자, 얘는 엄청 많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두 개의 원이 두 점에서 이렇게 교점이 생겨도 그 두 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은 되게 많을 거란 얘기야. 자, 무슨 말이냐면 두 원이 이렇게 만나서 교점 A랑 B가 생겼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A, B를 이렇게 선분을 연결을 해보면 결국에 이 A, B는 왼쪽 원에서도 현이 되고 오른쪽 원에서도 현이 된다는 얘기야. 그죠? 현. 현이라는 건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선분 A, B와 같은 것을 우리는 공통현이라고 부르잖아. 그럼 지금 나는 점 A와 점 B를 지나가는 원을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도 그릴 수가 있겠고 아니면 A, B를 현으로 하는 원이니까 이런 원도 있을 거고 걔보다 조금 더 큰 원도 이렇게 A, B를 현으로 하는 원을 또 그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런 식으로 A, B를 지나가는 원은 엄청나게 많이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B를 지나가는 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엄청나게 많은 그 원을 우리는 찾아보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희가 찾는 그 원의 방정식 또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원의 방정식을 말하게 될 거다. 자, 그 중에서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왼쪽 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의 방정식을 두 가지 이렇게 볼 거예요. x, y 이렇게 ax 플러스 by 더하기 c라고 보는 거랑 프라임 적혀 있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원을 왼쪽에 있는 원이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을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 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얘네들을 교점을 지나가는 빨간색 원들의 식을 구할 건데 그 식이 결론 먼저 얘기하면 바로 밑에 적혀있는 얘가 될 거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랑 똑같죠? 그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랑 원리가 같아. 그래서 얘도 원리를 설명해 보면 지금 왼쪽에 적혀있는 식이 바로 1번 식이지. 그러니까 그것은 0이라고 했고 1번의 식을 보면 는영이 붙어 있죠. 그 다음에 2번식 오른쪽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2번식인데 결국에 얘는 두 개가 동시에 0이고 0이면 결국에는 K라는 값에 상관없이 늘상 이 등식은 참이 될 거란 얘기야. 다시 말해서 결론은 이 파란색으로 밑줄근 이 관계식은 K에 관계없이 결국에 첫 번째 관계없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더하기 c가 0이 되고 얘만 0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만족하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이 0이다라는 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K가 1이든 2든 3이든 4든 K 값에 관계없이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그걸 동시에 만족한다라는 것 자체가 오른쪽 그림에서 치면 A랑 B점을 지나가는 거잖아. 그지? 그럼 동시에 만족한다라는 것은 결국엔 두 개의 교점, 점 A랑 B를 지나는 거겠고 그럼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점 A랑 B를 지나가는데 점 A랑 B를 지나는 어떤 도형이 되겠는가인데 자 봐봐 지금 파란색으로 밑줄 끈 왼쪽 식을 다시 보면 내가 K에다가 1을 넣으나 2를 넣으나 3을 넣으나 숫자에 뭐를 넣으나 얘를 다 계산을 한다고 하면 X제곱이랑 Y제곱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내가 K 값에다 무슨 값을 넣으나 얘는 원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점 A랑 B를 지나는 원이 될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결국엔 이게 지나는 원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단 하나 그 모든 K값 중에서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다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K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면 앞에 있는 X제곱이랑 Y제곱이 사라져. 그럼 얘가 사라지게 되면 주어져 있는 도형은 절대로 원이 아니게 되지. 그죠? 그럼 원이 아니게 되고 x제곱이랑 y제곱이 사라지면서 형태가 x, y랑 상수항만 남는 방정식이니까 그럼 이때는 직선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는 걸 구했는데 그걸 만족하는데 그 예시 중에서 K는 마이너스 1만 아니면 원이 되는 게 확실한데 그렇단데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그게 뭐가 되냐면 주어져 있는 도형은 직선이 될 거다.
그죠? 자, 그런데 그 직선이 뭔가 한번 살펴보니까 오른쪽 그림에서 점 A랑 B를 지나가는 도형 중에서 유일한 직선은 이거 하나잖아. A, B를 직선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A랑 B를 지나가는 직선은 유일하게 저거 하나죠. 그래서 그 직선이 곧 뭐가 되냐면 직선 AB가 된다라는 거고,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공통현을 포함하고 있는 직선이기 때문에 공통현의 방정식이다라고 한다고요. 그게 바로 2번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면 그게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는데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생각하면 결국엔 1번 원의 방정식에서 2번 원의 방정식을 뺀 게 바로 K가 마이너스 1을 뗀 거죠.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이 두 개가 있을 때 두 식을 그냥 빼면 그것을 능형이라고 놨을 때 나오는 그 식이 바로 공통현 방정식이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공통현 방정식은 구할 수 있으면 좋고요. 공통현 방정식을 너희가 구할 수 있으면 되게 쉽게 점 A랑 점 B를 찾을 수가 있어. 근데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을 원 자체를 연립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원 자체를 연립할 수는 없지만 직선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연립은 되니까. 이렇게 해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을 토대로 결론적으로 공통현 방정식을 찾아내는 건데 공통현 방정식은 마지막 정리해보면 두 원을 그냥 빼면 된다. 빼면 이런 공통현 방정식이 나온다. 바로 그게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이 개념은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했어. 자, 그럼 지금 이것처럼 공통현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건데 뭐냐면 현의 길이 구하는 것들이 문제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원이 두 개가 있을 때 이미 이 원 두 개의 공통현 그러니까 A, B를 지나가는 방정식을 구하는 걸 배웠단 말이야. 자, A, B를 지나가는 방정식은 아시다시피 원방에서 원방을 빼면 되죠. 그러면은 원의 방정식에서 원의 방정식을 빼서 A, B를 직선을 안다고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원의 중심을 내가 O라고 놓고 그 원의 반지름을 만약에 R이라고 놓는다면 그림에서 R의 위치는 여기가 되지.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원의 중심에서 공통현에다가 수선을 내리면 원에서 알고 있는 성질, 현에다 수선 내리면 현의 길이가 2등분 되는 거 알죠? 자, 그러면은 2등분 된다라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나는 원의 중심과 그 다음에 A, B를 지나가는 이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공통현의 방정식을 만약에 안다면, 얘를 만약에 안다면 원의 중심과 공통현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냐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 D를 이용해서 너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면 결국에 현의 길이의 절반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현의 길이의 절반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걸 토대로 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현의 길이 구하는 문제는 다 점직거리를 이용한 피타고라스를 써야지 현의 길이가 나온다. 이 스타일로 이제 문제가 많이 등장하죠. 자, 그래서 이 왼쪽에 적혀 있는 개념 막 이렇게 막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너희가 지금 결국에는 현의 길이를 구하려면 필요한 게 공통현 방정식. 그래서 결국 점과 원의 중심과 공통현 사이의 거리 D를 구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현의 길이를 구하면 된다. 그 포인트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여기 있는 배웠던 개념으로 우리 현의 길이 구하는 거, 그 다음에 현의 길이 주어져 있을 때 여러 가지 응용하는 그런 문제들을 풍산자에서 잠깐 볼게요. 요거. 그래서 풍산자에서도 요거 두원의 위치 관계 이 개념은 안 보셔도 돼요. 이제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요런 거 다 뺄게요. 296쪽 다 삭제하셔도 되고.
자, 그러면 이제 836번 볼게요. 자, 836번. 지금 원이 직선에 의하여 잘린 현의 길이가 4일 때. 자, 원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에 의하여 잘린 현의 길이가 4일 때. 그러면은 만약에 원의 중심이 지금 0,0이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3이니까 3 연결하면 그림이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랬을 때 현의 길이가 4인데 그럼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수선 내렸을 때 나머지가 이게 반쪽이 되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얘는 루트 5가 되겠지. 그럼 이제 K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너희는 점직거리 구하는 공식을 쓴다고요. 자, 원의 중심 0,0. 그 다음에 너희가 구하는 그 직선이 x-y 더하기 k는 0이니까 얘 사이의 거리가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되지. 그게 바로 루트 5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원의 방정식은 거의 다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D랑 R 관계로 거의 다 많이 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꾸 아까도 판별식을 쓰지 말고 D랑 R로 계속 구하라는 게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조금 편안해지라고 연습을 좀 미리 하라고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838번도 볼게요. 자, 838번도 보면 두 원의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공통현의 길이. 자, 그러면 원이 두 개가 있는데 결국 너희가 찾아야 되는 것은 공통현의 길이니까 여기 길이죠. 자, 이 점을 뭐 A, B 이렇게 놓으면 공통현의 길이. 자, 현의 길이 구하려면 방법이 다 똑같아.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내릴 건데 만약에 지금 두 개의 원 중에서 간편한 걸 찾아보면 첫 번째 원이 가장 편하잖아. 중심이 0,0이니까. 자, 그래서 그냥 편한 걸 잡으세요. 자, 오른쪽에 있는 원을 그냥 0,0이라고 놔볼게. 그림하고 막 맞진 않더라도. 자, 그럼 얘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현까지 수선을 내리면 이 거리는 아직 모르지만 원의 반지름은 5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은 5. 자, 그 다음에 현의 길이 구할 거니까 현의 길이를 구하려면 이쪽 반쪽을 구하려면 너희는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인 D부터 구해야 한다. 자, 그럼 이제 D를 구하려면 이제 A랑 B를 지나가는 직선, 그러니까 A, B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한 거죠. 그럼 여기 AB 지나가는 방정식이 필요하니까 직선 AB 구하기. 얘를 구하려면 얘는 지금 공통현의 방정식이니까 원의 방정식에서 원의 방정식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식, 오른쪽에 있는 식이 있을 때 1번에서 2번 빼도 되고 2번에서 1번 빼도 돼요. 그럼 만약 1번식을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5는 0이라고 놓고 2번식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6y 더하기 5는 0이라고 놓으면 위에 거에서 아래 거 이렇게 빼줘. 그럼 빼서 나오는 식 마이너스 8x 더하기 6y의 마이너스 30은 0. 얘가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이고요. 양변을 뭐 2로 나눌까? 양변을 2로 나누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15는 0. 자, 얘가 공통현의 방정식이다.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D는 원의 중심 0,0이랑 공통현 방정식의 거리니까 공통현 방정식으로 이제 점직거리 구하면 루트 어차피 5네요. 5분의 0,0 대입하면 분자가 15가 되지. 그럼 거리가 3이다. 그럼 점직거리가 3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3, 4, 5겠네요. 잘린 현의 절반이 4니까 현의 길이는 8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현의 길이 구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공통현의 방정식으로 연결이 될 테니까 이런 문제들 너희가 잘 풀어주면 되는 거. 이런 문제 풀 때 공통현 방정식이 필요해서 원의 방정식에서 원의 방정식 빼주는 거 그 정도는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 문제만 하면 원은 진짜 끝나거든? 요거 두 개. 자, 이제 접선 길이 구하는 유형. 자, 접선 길이 구하는 것도 사실 되게 생소한 거는 아니고 얘는 이제 공통현은 아니지만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선분 PT의 길이인데 이 PT가 아마도 접선일 거예요.
자, 접선 길이를 구하라고 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자, 원이 있고, 원, 그 다음에 원 바깥에서 너희가 접선을 하나 그린다라고 했을 때, 자, 바깥에서 접선을 그리게 되면 그 바깥의 점을 P라고 놓으면 원에서 접선이 나오면 접점이 늘상 있거든. 지금 얘는 문제에서 접점을 T라고 했으니까 그 접점을 원의 중심에서 연결을 해주면 늘상 수직이잖아. 그래서 원의 중심과 P까지를 연결하면 또다시 얘는 직각삼각형이 나오죠. 그래서 얘 또한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접선의 길이를 구해주면 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접선 길이는 바로 PT의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랬을 때 우선은 OT의 길이는 원의 반지름이니까 원의 반지름 루트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OP의 길이는 원의 중심 마이너스 3,1과 그 다음에 P점 마이너스 1,3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아마도 4에다가 16, 2루트 5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접선의 길이는 단순하게 피타 이용하면 루트 18이니까 3루트 2 이렇게 나 뭐 틀렸나 봐. 2루트 5가 아니래요. 두 점 사이 거리 2, 4 4 루트 8이구나. 그러면 얘는 루트 6 이렇게 구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접선의 길이, 접선 길이 구할 때도 다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한다는 거. 얘는 그림만 그려보면 사실 어렵지 않게 되는 거니까 현의 길이 구하는 것보다 훨씬 쉽죠. 자, 요거 842번 아까 선생님이 그 이론책에 있는 것 중에서 그 그림을 활용한 문제를 풀기는 할 거다라고 했던 게 바로 요거예요. 자, 여기서는 사실 이제 너희가 이제 접하게 되는 문제도 사실은 공통 외접선이라고 안 하고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주어질 거야. 공통 외접선이라는 말이 이제 모르셔도 상관은 없는데 나와 있으니까 한 번만 얘기를 하면 원이 두 개가 있을 때 왼쪽에다 그려볼까요? 이 원을 동시에 지나가는 접선은 두 가지 형태로 그릴 수 있는데 첫 번째 형태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접하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는 이렇게 크로스로 접하는 거. 자, 그래서 여기 바깥쪽에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접하는 것을 공통 외접선이라고 해요. 사실은 너희가 문제 풀 때 이런 게 나오진 않을 건데 풍선자에 있어서 잠깐 이걸 풀어야 되니까 이야기를 해보면 자, 여기 안쪽에 크로스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공통 내접선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런 거 계산하는 문제예요. 자, 그럼 지금 이 문제를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너희가 원을 그려놓고 두 원의 중심과 반지름으로 풀면 되거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원을 첫 번째 원의 중심이 5,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이 3인데 그 반지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접선이 나오면 늘상 보조선은 원의 중심에서 접선까지 수선 내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수선 내렸을 때 그 반지름이 바로 3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 동그라미 2번 얘는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5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도 원의 중심에서 접선까지 이렇게 접점에다 연결해주면 얘 길이가 1인 거. 자, 이 그림 아마 너희 처음 보지를 않아. 왜냐하면 이거는 중3 때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너희가 구하라는 외접선의 길이라는 것은 접점에서부터 접점까지의 거리, 여길 구하는 문제고요. 이 길이를 구하려면 여기서도 피타 썼었죠. 어떻게 구했냐면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을 연결을 해. 그러면 두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나는 구할 수가 있지. 그거가 36에다가 36, 72 루트 6루트 1이에요. 자, 그럼 얘가 6루트이고 그럼 너희가 찾고자 하는 그 선이 여기 있는 접선, 이 접선의 길이를 우리는 둘 중에 작은 원의 중심에서 큰 원에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수선을 내려버리면 얘가 직각삼각형이 하나 생기니까 그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로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큰 원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빼면 이쪽 요거 길이가 나오지? 이 길이가 바로 2. 그러면 밑변이 2고 빗변이 6루트이니까 이 길이가 얼마인지 나오는 거죠.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자 이렇게 푸는 게 이제 공통 외접선인 거고
근데 이제 외접선은 비교적 쉬운데 내접선이 조금 까다롭거든? 내접선. 자,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내접선이라고 하면 그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잠시만 하나만 볼게요. 자, 만약에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구한다. 자, 내접선이면 요런 거의 길이를 구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내접선도 마찬가지 보조선을 잘 내려야 돼. 그러면 원의 중심 5, 마이너스 1 똑같은 문제로 하는 거야. 오른쪽에 뭐 마이너스 1,5 그럼 이때는 접하는 접점에다 내리는 거니까 큰 원은 이쪽에다 내려야 될 거고 여기 반지름이 3. 그 다음 조그만 원은 이렇게 내려야겠죠? 여기 반지름이 1.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공통 내접선 길이는 어디냐면 여기 길이인 거야. 이 길이. 그럼 이쪽 길이 구하더라도 얘랑 길이 똑같은 걸 쓸 건데 아까처럼 중심과 중심을 연결해 보면 중심과 중심. 그러니까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것이 길이는 구해지거든. 그래서 너희는 이것의 길이가 빗변이 되도록 모양을 만들어야 돼. 자, 여기 중심거리가 어쨌든 6루트일 건데 얘가 빗변이 되도록 만들려면 너희가 찾고자 하는 접선을 이렇게 평행이동 시키는 거예요. 밑으로 쭉 내려서 평행이동 시키면 지금 얘를 쭉 연결해서 직각삼각형 만들었을 때 여기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를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쪽 높이의 길이는 당연히 4가 되겠죠. 두 반지름의 합이니까. 그래서 여기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공통 접선, 내접선의 길이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설명되어 있는 게 아까 이론책에 있었던 그 부분이에요. 이렇게 풀이하는 것에서 평행이동시켜서 이제 피타고라스 이용하는 그림이 여기 요거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요거 첫 번째 거는 이렇게 그냥 보조선 내려서 얘로 피타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공통 내접선 평행이동 시켜서 이렇게 여기서 피타 이용한다. 그렇게 구하는 유형 두 가지, 요거까지. 자, 그러면은 우선 원과 관련된 문제들은 다 본 것 같거든? 이제 풍산자에 있는 거 방금 배웠던 거 복습 겸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골라줄까요? 자, 여기서도 지금 어차피 교과 과정에서 안 들어가는 거 뺀다 그랬어요. 어차피 844, 845번은 교과 과정에서 안 들어가고 공통연의 방정식은 풀어봐야 되니까 846번 하고 47, 48, 49 이렇게 4개 해볼게요.